수색 14구역에 대한 그 전망을 여쭤봤네요. 그리고 다른 또 질문이 카톡에 올라온 내용은 재개발 뚜껑 매물 투자 뚜껑 잘 아시죠? 그 가발 그 뚜껑 아니고 그 네. 다른 그 뭐 상품 이 재개발의 은어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는 어떻게냐? 그리고 그 금액대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있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하실래요? 제가 이제 수색 14구역을 막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 근처 이제 수색 다른 구역을 좀 관여를 했던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사업 단계를 좀 알고 싶기는 한데 제가 이제 수색 14구역을 특별히 모른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 별다른 분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업 지연 요소가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물론 입지나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사업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일단 14구역이라는 거는 14구역 이상의 이제 수색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 일대가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관여했던 이 수색 뭐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끝나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고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뚜껑이라는 게 무허가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건물을 재개발 구역에서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땅은 내 소유가 아니고 그 위에 무허가 건물만 내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뚜껑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다라는 뜻의 이제 은어인데 이게 뚜껑 투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뚜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만으로 거의 거래가 돼서 굉장히 가벼운 매물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그래서 그 막 경기가 좀 좋을 때는 나오면 뭐 그날 거의 거래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소성이 좀 있는 매물인데 문제는 이게 무허가 건물은 사실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 다 조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제 이게 뭐 지어져 있고, 근데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더 좋고 무허가 건물 확인원 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조금 다른 방법,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로 밝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허가 건물 확인원 있는 물건을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합에서도 정관에 무허가 건물, 뭐 어떤 조례 기준에 따른 그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 주기로 한다. 이런 규정들이 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되고 이게 그 무허가 건물 투자건이 나오면 인기가 많아서 빨리 거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확인 안 하셔서 나중에 이제 무허가 건물 그 입주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거래하시기를 권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는 한남동의 한 재개발 사례인데 실제로 사신 무허가 건물 확인원 보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무허가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금이 뭐 굉장히 많았고 지금 오른 금액 대비로 하면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0억 이상의 이제 뭐 손해를 거의 보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겪은 거로 저는 분쟁을 많이 하는 그 분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관여가 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고가. 그래서 이런 무허가 건물이나 뭐 좀 특수한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판단 받아보시고 충분히 상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수색 14구역이 아마 입지가 저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분쟁이 잘 없었던 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분쟁이 잘 없어서 실제로 거의 초창기 단계고요. 거의 안 되고 있고 뭐 공공 재개발 신청했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다른 재개발 수색 쪽은 지금 입주했거나 막 공사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14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들이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겠죠.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이제 진행만 되면 되는데 이제 진행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한 15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걸린다는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뚜껑 이제 변호사님께서 뭐 좋은 설명 다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장점은 그거죠. 입주권이 물론 무허가 확인은 되고 나온다는 전제 조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왜? 땅이 없으니까 가격이 저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만 주고 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내 땅이 없으니까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오겠죠. 금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분쟁도 저는 봤거든요. 이게 토지 사용료를 내요. 내 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레일 땅에다가 무허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고 잔금 쳤는데 그 사용료를 안 내가지고 그게 분쟁이 돼서 그 돈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인가 돈 가지고 누가 내느냐. 이 사람은 이미 팔았고 막 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그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토지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없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특약사항에 뭐 입주권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뭐 어떤 안 나오는 경우가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뭐 그 책임은 매도인한테 있다는 특약사항 반드시 넣어서 최소한의 제일 중요한 게 입주권 받는 건데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특약사항 또 그런 내용들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보다도 2배, 3배 더 신경 써서 알아보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시니까 특약을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서 이게 무허가 건물 거래는 정말 특약하실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유 사용료나 이런 게 막 나와서 다투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그 뭐 입주권 이런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심지어 남의 땅인데 그나마 국공유지에 있으면 나중에 땅을 불화받을 수 있거든요. 뭐 불화를 안 받아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사유지에 있어서 철거당하신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허가 건물이 관리처분 인가될 때까지 분양 자격이 확정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으면 입주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거래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